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국민들이 참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절망도 많이 하죠. 심지어는 분노도 합니다. 김경수 드루킹 댓글 사건, 그 다음에 언론 장악법 밀어붙이기, 또 백신 수급 사태, 고정 간첩 사건 등등 뭐 수없이 많습니다. 뭐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가장 걱정거리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의와 식은 좀 해결되지만 지금 집 없는 서름은 정말 누구에게 뭐 말할 수도 없을 만큼 큽니다. 집값은 계속 치솟고요. 이런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지금 잠 못 이루고 있습니다. 실장님께 물어봅니다. 실장님 지금 서울 집값, 아파트값, 전세값이 2배 이상 뛴 건 알고 계시죠? 예, 최근에 뭐 지역에 따라서는 네, 전체적으로 평균 가격이 5억에서 11억, 매매가, 전세가는 3억에서 6억으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과 7월에는 한 달 새에 매매가가 2억, 전세가가 1억이 뛰었습니다. 참 기절할 노릇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 이 전세가를 마련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마련하시겠습니까? 실장님이라면. 뭐 부동산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뭐 송구하다는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마련하시겠냐고. 오르는 집값. 배가 뛰었습니다. 3억에서 6억으로 뛰었어요. 4년 만에. 저도 결혼한 아들이 아직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을 하신다고요? 예, 저도 뭐. 아니, 어떻게 마련하냐니까요? 부모님이 주시겠어요? 잘난 부모 만난 사람들은 부모한테 손 벌려서 받아가면 됩니다. 젊은이들의 그런 문제, 그렇죠?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자, 공감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문제 하나 짚어 나가야 됩니다. 지금 월급 받아서 아이 키우는 이런 서민들은 하루아침에 이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40대 가장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렸죠. 도둑질, 강도질, 사기. 이거 빼고 어떻게 1년 사이에 2억 5천을 마련하냐? 어떡하란 말이냐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곳이 바로 은행입니다. 은행. 마지막 대출입니다. 그런데 지금 금융당국이 이 가계부채 줄이겠다고 이 대출의 길목을 막아서고 있어요. 대출을 지금 규제하고 있고 중단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며칠 전에도 뭐 저희들 내부적으로 좀 논의도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 우리 정치시장께서 조금 보충해 설명해 드릴까요? 네네. 예. 의원님의 그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 그 이전 질문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금 전세가가 2배로 뛰었는데 오른 전세가 가격을 전세금을 마련할 지금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드님도 뭐 전세를 구한다고 그러셨는데요. 그래도 뭐 장관급 실장님을 아버지를 둔 자식들은 그나마 큰 걱정이 좀 덜할 겁니다. 집이 없다고 상대적으로 아이들 둘 키우면서 월급 받아서 따박따박 열심히 사는 대한민국의 일반 서민들 마지막 기댈 곳은 대출뿐입니다. 그런데 금융당국이 최근에 지금 그 가계 부채 문제를 제기하면서 가계 부채가 더 이상 느는 거는 안 되겠다. 물론 증가를 많이 했습니다. 1765조. 한 3년 전에 비해서 200조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출을 완전히 틀어막겠다고 합니다. 일부 은행권에서는 대출을 완전히 중단을 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대출 규제나 중단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실장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정부가 이렇게 하는데 기저에는 어떤 지금 주장을 하냐면 가계 부채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고 합니다. 가계 부채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고 합니다.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의원님, 같은 생각이십니까? 예, 의원님 질문 주신 거를 저희 내부적으로 좀 논의한 게 있습니다. 그걸 정책실장이 전체적으로 아니요, 이건 그냥 집값 오른 게 가계부채 돈을 많이 빌려서 집값이 올랐다고 생각하시냐는 거죠. 이건 그냥 상식 수준에서 저희가 예, 그건 뭐 상관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관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자, 그러면 우리 실장님이 저와 같이 상식적으로 판단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때문에 지금 집값이 올랐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전세 자금도 올랐고 그래서 부채를 더 많이 내는 겁니다. 완전히 사태를 거꾸로 보는 겁니다. 옆에 계신 정책실장님께서 우리 비서실장님한테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벼랑 끝에 선 이 전세 세입자들, 무주택자들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다른 건 모르겠지만 가계대출 중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적어도 전세 대출만큼은 옥죄이지 말고 다시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건의를 하시겠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실장님한테 물어봤어요.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까? 이건 어차피 나중에 수보회의도 해야 되고 뭐 장관급 회의도 하실 텐데요. 이건 좀 건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예. 네네, 꼭 좀 논의를 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번 그 정부 들어서 얼마나 부동산 문제가 고통스러운지는 아실 거고요. 대통령께서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께서도 전세 시장은 안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장님께서 동의하십니까? 전세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뭐 체감하는 거와는 좀 다른 측면 아니겠습니까? 자, 2, 3년 만에 집값이 2, 3억 뛰었습니다. 세입자들한테 2, 3억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요. 1년에 1,000만 원도 저금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 이런 모든 것들 가계 부채도 그렇고요. 그다음 집값이 이렇게 뛰는 것도 결국은 방법은 하나입니다. 집값을 낮춰야 됩니다. 공급을 늘려야 됩니다. 대출 규제도 완화해야 됩니다. 자율 시장에 맡겨야 됩니다. 답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출 규제만이라는 굉장히 극약 처방을 내리시는데 이거는 뭐 다시 재고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제가 믿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추경호 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을 좀 연달아서 해보면 자, 왜 그러면 그 경찰청장을 이런 자리에 배석을 시켰느냐. 이게 지금 부동산 정책이지 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그런데 실패 이유를 보면은 이전 정부 탓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은 부동산 정책 실패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탓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단답형으로 제가 답변 드리긴 참 곤란하지는 그럼 길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탓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 탓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어느 정권 탓보다도 오랫동안 이렇게 이 문제는 가져온 문제지 않나 생각합니다. 설사 예. 일단 아닙니다. 노무현 정부 때 74.6%가 서울 아파트 상승률을 보면 74%고요. 문재인 대통령 86%입니다. MB 때 마이너스 2.6%고 박근혜 때 18.6%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팩트 체크해드리고요. 그 다음 경찰청장이 이번에 배석한 거는 투기꾼이 집값을 올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경찰청장을 배석시킨 겁니다. 그런데 투기꾼을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전국 주택거래 70 예, 뭐 네, 뭐 좋은 의견 참고하겠습니다만은 부동산 문제만큼 지금 문재인 정부의 가장 아픈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상으로 굉장히 깊이 있게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경찰청장 이야기 자꾸 하시는데 그거는 우리가 LH 이후에 부동산 투기 이 문제가 지금 워낙 불거져 있으니까 범부처적으로 이 문제를 잡기 위해서 경찰청이 들어와서 그 이제 합수부도 만들고 그러니까 투기를 잡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경제부총리하고 자주 그런 회의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부동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여러 가지 말씀 중에 그 뭐 단답형으로 물으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딱 하나의 원인 때문에 그렇지는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다 뭐 대출 규제, 그 다음에 또 대출을 풀어주면 또 다른 또 영향을 주고 이게 다 연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신 말씀 가지고 저희 내부적으로 또 참고해서 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